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분은 또 왜 그럴까요? 뭐 부디 당을 잘 운영해서 총선에서 이기길 바란다. 지면 식물 정권 된다. 이제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고 네. 또 갑자기 식물 정권 지면 식물 정권 되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또 조언은 또 무엇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괜히 말해봐야 네. 보복당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한테 그러지 않죠. 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사실 용산에서 윤허가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추대 형태로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거기 홍준표 시장이 괜히 입 잘못됐다가 네. 이거 혹시 모르는 거예요. 괜히 또 융단 폭격을 홍준표 때문이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바른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그리고 뭐 보수셨지만 네. 중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 진보의 언어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는 것 조목조목 지적하다가 네.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해봐요. 그러면 한동훈 잘못으로 안 갑니다. 홍준표가 떠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봐오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당무에 개입을 했다가 괜히 내가 정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말 안 하시겠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오래 관찰을 했고 네. 또 저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좀 잘 아는데 네. 이분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삐진 거고요. 삐졌다. 네, 두 번째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보복 이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고 네. 이분은 삐졌고 이제 그 자기가 못 먹는 밥상을 이렇게 엎어버리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네. 지금 TK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뇌구조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다이어그램처럼 네. 뇌구조를 그리면은 저의 뇌구조는 뭐 점심 저녁 뭐 먹을까, 나라 걱정, 드림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뇌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의 뇌구조는 뭐로 돼 있냐? 이분은 대구시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선 2027년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꽉 차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비상이 된다라는 뜻은 네. 당내 코어 지지층과 당내 주로 TK 쪽 이쪽 표심이 한동훈 장관한테 옮겨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분도 이제 정치적 감각은 좋으시니까 이 총선을 대비했을 땐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아유 잘 되나 보자라고 하지만은 또 속으로는 잘 안 됐을 때 자기에게 또 기회가 오니까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네. 이제는 결국엔 대권 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촉각을 세우고 있으실 만한 분들이 다음 대권 주자들이에요. 네. 차기 주자. 지금은 이제 잠룡들이거든요, 전부 다. 네. 홍준표 시장도 잠룡 중에 하나고 네. 뭐 오세훈 시장, 예. 때로는 원희룡 장관까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한동훈 장관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을 견제해서 본인의 몸값을 띄우고 네. 이후 대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견제고 들어간 거죠.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견제고 그렇죠. 벌써 예. 삐졌고, 삐졌고 당원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르르 한동훈한테 몰려붙으니까 상당히 삐지셨다. 삐졌다. 예, 저 그렇게 홍준표는 삐졌다. 네, 예. 많이 삐졌다. 예, 근데 지금 일제히 무슨 얘기 많이 삐졌다. 근데 지금 일제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대통령한테 앙금은 없다. 다만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식물 정권 되면 안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홍준표 시장도 또 나경원 전 대표도 똑같이 이제 식물 정권을 우려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총선에서 이기기가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식물 정권 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진짜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식물 정권이라는 말은 너무 고상하고 네. 사실은 레임덕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임덕. 근데 레임덕은 이미 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다라고들 보고 있고 통제 불가. 통제 불가 상황. 그리고 제가 딱 하나 예를 들게요.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못하는 정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행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이후에 네. 그분 나가신 이후에 후임 장관조차 지명도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도 많은 개각이 있었고 뭐 박문규 장관 나가고 뭐 김홍일 그 권익위원장 옮기고 이런 것도 너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채워놔야 될 조각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훈 장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기 등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이미 왔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건데
때 네. 이게 특수부 검찰의 논리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문이고 제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니까 세우면 잘할 거야라는 생각인데 정치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의 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를 이렇게 빨리 띄운 적이 없고요. 그것도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민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장관한테 모든 언론이 다 붙고요. 이제 대통령은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져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은 이제 기회주의 DNA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 한동훈 중심으로 줄을 서버립니다. 이미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미 그랬지만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지율 반등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드러 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까지 이해는 못하셨겠지만은 네.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 저는 매우 외롭고 비참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한동훈 생각합니다. 장관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두드러 팬다 이렇게 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세게 얘기 안 하지만 네.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줄을 서버리면 그게 네. 세력화가 되잖아요. 거기서 의원들이 네. 엄청난 공격을 용산에 대해서 퍼부을 겁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이미 검찰발 하나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실제로 한동훈 장관 후임 장관도 이렇게 데리고 오지 못하고 실제로 주요 요직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하나의 조직 세팅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찾는데 역사를 이거를 같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울대 검사들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으로 봤고 네. 이 주요 보직들이 순환 보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다음 권력에다가 줄 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치고 나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 줄 섰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이번 총선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케이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숨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숨을 것이다. 네,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이거 질 수도 있다. 아. 이런 판단이 이미 용산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미디어가 쏠리게끔 만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매일 뒤로 빠져가지고 기사도 안 나오고 보도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봤을 겁니다.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네. 무조건 한동훈 윤석열로 가는 거예요. 네. 세트로. 네, 세트로 가는 거고 네. 실제로 다른 것도 없다. 원 플러스 이렇게 원이 보거든요. 편의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을 애초에 붙여놓고 시작을 할 거니까요. 증정품. 네, 드립이 좋네요. 확실히. 네. 아, 투 맨날 플러스 원도 연구해.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연구해요. 아, 네. 드립이 좋네. 바쁩니다 요즘에.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숨지 못하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가 예. 최악이 되면은 원 플러스로 가가지고 총선도 어려워지고 네.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으로 줄 다 서버리고 이러면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에 심각하게 빠지게 이게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대통령제 비극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분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도 과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이에요.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십니다. 뭐 발등에 돌에 쳐도 다 대통령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게 이제 레임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기회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쭉 줄을 강하게 쓸 겁니다. 그럼 네. 이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정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일제히 때릴 건데 그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경쟁을 하냐면은 누가 윤석열 더 잘 때리나로 경쟁을 해서 지지율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더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로만 가면서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아,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이거 사실. 네.